안녕하십니까, 한필순입니다. 여러분께 지금부터 정보시스템 감리 실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출간한 초급자를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 실무라는 책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함께 보시거나 미리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더 쉽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14년에 초판을 발행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 관련된 제도가 몇 가지 바뀌어서 그 내용을 보강하고 다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인터넷 교육 전문 사이트인 인프런에서 같은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감리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 협회에서 5일간 제공하는 감리 기본 교육 이외에 감리 현장에 익숙치 못한 감리원의 경우에는 또 다른 교육 기회가 없으면 부득이 감리 현장에서 선배의 어깨 너머로 그 감리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대부분 5일 동안 감리를 하는 현장에서 모두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리를 배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감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감리보고서 작성 방법, 관련 사례 등 초급자도 감리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무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감리 초급자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절차와 방법을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리 업무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계 감리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 감리는 요구 정의, 설계, 종료 이렇게 단계 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각 단계 감리 끝에 시정 조치 확인을 위한 현장 감리가 있습니다. 요구 정의 단계 감리, 현장 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구정의 단계 현장 감리는 프로젝트 초기에 진행을 하고요. 프로젝트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그 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약문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정확히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요. 현장 감리는 감리 착수회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착수회의에서는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그 개발 수행사 측의 PM이 발표를 하고 감리 목표 및 범위에 대해서는 그 총괄 감리원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로 이제 현장 감리가 시작이 되는데 요구정의 단계 감리는 주로 분석 단계 말에 실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감리 대상 산출물이 다양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관리 및 품질 보증 활동 부분에 집중을 해서 사업관리 체계가 적정한지 여부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분하게 반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점검과 검토를 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요구정의 단계에는 주로 사업 준비 상태를 점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약 문서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안 요청서, 제안서, 과업 지시서, 기술 협상서 등 계약 관련된 문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과업 내용을 정확히 이제 파악합니다. 그다음에 요구사항 정의서는 요구사항의 완전성과 일관성, 명확성, 검증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대비표 점검은 계약문서와 요구사항 정의서의 내용을 비교해서 작성된 대비표를 확인하는데 대비표는 과업 대비표와 요구사항 취역표 등이 있고 이 문서는 추후에 검사 기준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요구정의 단계뿐만 아니라 종료 단계 감리까지 계속 연이어서 중시를 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면담은 이제 개발 사업자하고 필요시 발주자 등 관련자와 인터뷰를 진행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그 이해도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감리 점검과 검토 항목 중에 사업관리 및 품질 보증 활동은
범위 관리, 변경 관리, 일정 관리, 자원 관리, 뭐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검토 항목은 그 각각의 이 점검 항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 항목과 검토 항목은 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감리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 되고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 부족한 경우 그 추가해서 그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첨 부록에 이 강의 별첨에 그 전체를 제시했으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 추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점검과 검토 항목의 대상이 되는 산출물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추적표, 개발표준 회의로 이런 이제 품질관리 기준 뭐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용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검 항목과 검토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응용 시스템 영역을 점검하고요. 하지만 그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산출물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응용 시스템 부분 이하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발 방법론이나 개발 표준, 회의록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부분 마찬가지로 점검 항목과 검토 항목이 있는데 이것 역시 요구정의 단계에서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이 엔티티 클래스 모형 정도가 만일 작성한다면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시스템 구조 및 보안 영역 마찬가지로 요구 정의 단계에서는 점검해야 될 대상 산출물이 없을 수는 있지만 만일 있다면 시스템 아키텍처, 즉 구조에 대한 표준, 뭐 이런 계획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감리 보고서의 구조는 요구 정의 단계하고 설계 단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 의견과 각 감리 영역별 점검 결과, 그다음에 첨부물 이렇게 되고요. 중제목으로는 각각에 해당되는 전제 조건과 총평, 감리 영역별 상세 점검 결과 요약, 그 다음에 4가지 감리 영역에 따라서 소제목으로 점검 항목별 점검 결과와 상세 점검 결과 이걸 보고서에 제시하게 돼 있고 종료 감리 단계에서는 과업 이행 여부 점검 결과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 단계는 다른 감리에 비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늘 시간에 이제 쫓기기도 하죠. 그래서 과업 이행 여부 점검 결과는 점검 결과 요약, 감리 영역별 점검 결과 요약, 점검 현황, 점검 결과, 세부 점검 내역. 그 다음에 이제 감리 영역별 점검 결과는 요구 정의 단계나 설계 단계와 동일합니다. 종합 의견은 첫 번째 이제 전제 조건으로서 감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사항이나 가정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감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고서를 해석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의 사례를 보면은 본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는 감리 기간 중 수정 보완된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또 감리 착수 전에 요구 정의 단계가 도래하지 않은 어떤 시스템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전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총평은 전제 조건 이후에 쓰는 건데요. 총평은 감리 결과 전체를 종합해서 제시하고 각 감리 영역별로도 제시를 합니다. 영역별 총평은 각 감리 영역별 담당 감리원으로부터 받아서 총괄 감리원이 작성을 편집을 하게 되고요.
형평의 예를 들면 감리 결과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은 뭐 어떻게 해서 뭐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감리 영역별 의견은 뭐 예를 들면 사업관리 품질 과정 품질 보증 활동 영역은 뭐 어디를 점검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 요구사항 명세서의 보완이 요구되고 연관 항목을 추정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뭐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 개별 감리원들이 작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세 점검 결과 요약은 감리 대상 정보 시스템의 사업 유형, 규모, 특징을 고려해서 점검 기준과 점검 항목을 선정하고 감리 영역별 점검 결과를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개선 공고사항은 개선해야 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을 하고 이것은 이제 필수다, 개선 시점은 단기다, 중요 여부, 그 다음에 그 발주기관의 협조 여부 이거를 이제 표기하게 되는데 그 개선 공고 유형은 필수다, 아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개선 시점은 단기라면 이번 그 단계 감리 이 단계 그러니까 이제 뭐 설계 단계다. 그럼 설계 단계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장기가 있습니다. 장기는 이 프로젝트 끝나기 전까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필수는 발견된 문제점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 대부분 이제 필수에 해당됩니다. 협의는 발견된 문제점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 중에 발주자와 피감리인이 상의를 거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권고는 감리의 대상 범위를 벗어나지만 사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표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권고를 하실 때는 상당히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감리 이것을 그 권고라고 제시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해당 감리원은 과거의 경험 나 타 사례를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는 것뿐인데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발주기관은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 이것도 추가해 주세요라고 개발자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개발자가 쉽게 적용이 가능한 거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비용과 인력이 더 드는 문제라면 서로 그 쟁점이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하실 때는 그런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주의해서 권고를 하셔야 되겠죠. 장기와 단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중요는 뭐 감리원이 봤을 때 이 권고사항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발주기관 협조 필요 부분은 해당 권고사항의 개선을 위해서 발주기관이 의사결정이나 지원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를 표기하는 겁니다. 그 각각의 개선 권고사항은 짧고 명료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황 설명은 가능한 배제하고 발견된 문제점 위주로 하는 거죠. 여기에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나쁜 사례를 보면은 그 범위 관리에서 일부 결함이 발견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죠. 그리고 계약 문서에 정한 과업 내용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적절히 반영되는지를 점검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위에하고 마찬가지로 뭐 많이 쓴 것 같지만 실제 알맹이가 없는 그런 그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반면에 발주기관에서 제안 요청에 제시된 내용 중에 어떤 관리 기능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누락되어 있어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 명확하죠, 그죠? 요구사항 정의서의 요구사항 아이디에 내용이 RFP와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거 요구사항 아이디까지 그 제시를 해서 더더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은 지적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지적사항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죠. 인증 절차의 비밀번호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아 해킹에 취약하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입니다. 왜 이런 그 문제점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이 내용으로 쓰게 되냐면요. 감리원 입장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봤다. 그 중에 어떤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렇게 많은 것을 봤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다 보니 이렇게 포괄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지엽적으로 보이는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점을 못 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리 점검 항목에 있는 것들을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어떻게 봤을 때 좀 지엽적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상세하게 문제점 위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방향은 앞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이제 제시하는 것인데, 따라서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일치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기가 쉽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리 영역본 점검 결과란 정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면서 각 감리 영역, 사업관리 응용 시스템, 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등 별로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의미하고요. 즉 감리 영역에서 설정한 기준과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해서 감리 보고서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작성 방법은 이제 감리 영역별 이 점검 결과, 여기서 이제 이 점검 항목을 우리가 감리 계획서에 다 나열을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상세 점검 결과 몇 번이다. 여기 이제 가항이니까 나항은 이제 뒷장에 나오겠죠. 그것을 제시를 한 상세 점검 결과를 이곳에 다시 와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점검 결과는 발견된 결함 항목을 한 개의 문장으로 기술하고 개선 권고 유형과 개선 시점, 중요도 등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 이 유형, 개선 시점, 중요도 여부 또 있다면 이제 발주기관 협조 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요구사항 중에 뭐가 누락됐거나 미확정 상태로 있는 사항이 일부 있어서 요구사항 정의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누락됐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선 방향이 이렇게 이 서술식으로 많은 내용을 포함하다 보면 문제점과 현황이 막 뒤섞여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건 둘째치고 추후에 이 감리 끝난 다음에 시정조치 확인 현장 감리를 할 때 무엇이 개선됐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선 방향은 간략하게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시정조치 확인의 점검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과업 대비표 제작성이 필요하다. 뭐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앞에 잠깐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쓰면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뭐 어떤 것들을 보완을 해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보완해서 요구사항 정의서에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읽어봐도 좀 모호한 이런 경우는 좀 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권고사항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법적 근거를 명시할 수도 있고, 발견된 문제점을 명확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관련 산출물의 일부를 복사해서 보고서에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척률 가중치의 시스템 인프라 부분이 이제 누락됐다 하는 것을 이 개발자의 관리 산출물 중에 일부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캡처를 해서 감리 보고서에다가 제시를 한다는 것이죠. 예, 요구정의 단계 현장 감리의 설명을 드렸는데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안 요청서에 이런 식으로 요구가 돼 있고 요구사항 정의서에 이런 식으로 개발자가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감리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감리보고서의 다른 부분은 뭐 필요 없고요, 그죠? 상세 점검 결과의 개선 공고 제목을 한번 써보시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현황 및 문제점을 적으시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 방향이 있으면 될지, 그 다음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증적을 복사해서 보고서에도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십시오. 그 작성은 MS 워드나 한글 문서로 빈 페이지에다 그냥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증적, 이런 식으로 이 증적은 그 문제점 밑에다 다시면 됩니다. 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이상 그 요구정의 단계 현장 감리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강의 전문 사이트인 인프론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곳을 방문하셔서 더 많은 내용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